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닝화 끈을 묶고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찬 다음 한강으로 향합니다. 러닝크루와 함께 5km를 완주하고 점심은 저속노화 식단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들 중 누군가는 30만 원짜리 카본 러닝화를 사기 위해 새벽 오픈런을 뛰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다음 월급날까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이 지출이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봤거나 어쩌면 지금 본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비 패턴 뒤에 숨어 있는 심리 구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 소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시경제가 통제 불가능해진 시대에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소비가 나온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소비 패턴이 어디서 오는 건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분석이 계속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자기 관리일까요? 명품 가방도 해외여행도 아니고 왜 러닝화와 단백질 쉐이크에 지갑이 열리는 걸까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초반이 마주한 경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뉴스 하나의 출렁이고 취업시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시경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서 결과가 좌우되는 경험이 반복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불확실성이 높고 통제감이 결여된 환경일수록 소비를 통해 통제감을 즉각적으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뇌는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쌓일수록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더 강하게 집중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의 욕구로 설명합니다. 삶의 어떤 영역이 내 손을 벗어났다고 느낄 때 인간은 다른 영역에서라도 확실한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으로 내 몸과 내 루틴만큼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영역이 드뭅니다. 러닝화를 서면 오늘 뛸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주문하면 지금 당장 건강한 선택을 했다는 신호가 옵니다. 스마트워치는 오늘 내가 몇 볼을 걸었는지, 심박수가 얼마인지 수치로 즉시 돌려줍니다. 결과까지 수년이 걸리는 자산 증식과는 전혀 다른 속도의 보상 구조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일수록 사람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소비에 예산을 더 집중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갓생 소비는 감정적 충동보다는 하나의 미시적 예산 재배분에 가깝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거시경제 앞에서 지금 당장 내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통제감이 언제나 실제 통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만 원짜리 러닝화를 결제하는 순간 뇌가 느끼는 통제감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실제로 내 재정 상황이나 삶의 구조를 통제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간극을 통제감의 착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과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사이의 거리죠. 이 패턴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가볍게 시작합니다. 새벽에 한번 뛰어봤는데 괜찮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러닝 저렴화를 하나 삽니다. 기능성 러닝복을 추가합니다. 러닝크루에 합류하고 오늘의 기록을 SNS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30만 원짜리 카본 러닝화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왜 멈추기 어려운 걸까요? 단순히 장비가 계속 필요해져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지각 이론이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러닝화를 사고 새벽에 뛰고 기록을 측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추론이 행동 뒤에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태도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이 태도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추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소비는
다른 성격을 갖기 시작합니다. 프리미엄 러닝화를 고르고 기능성 의류 브랜드에 취향이 생기고 러닝크루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단순한 운동 준비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서사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행동이 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체성 기반 소비입니다. 이 지점에서 소비를 멈추거나 줄이는 일이 왜 어려워지는지 보입니다. 장비를 내려놓는 것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결정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온 자기 서사를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갓생러라의 정체성이 소비와 결합한 순간 그 소비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자기 일관성 욕구에 의해 유지됩니다. 스스로 납득 가능한 이유가 항상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소비가 개인의 내면을 넘어 사회적 맥락과 연결되면 또 다른 층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건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심리, 그리고 소비가 자기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멈추기 어려워지는 구조. 이것은 각 개인의 심리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조금 더 넓게 경제적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다른 층위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가 단순히 개인의 심리 반응이 아니라 특정 세대가 처한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저금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어려워질 때 오히려 립스틱 판매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제학에서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처럼 큰 지출은 포기하더라도 작은 사치품으로 소비 욕구를 대체하는 패턴입니다. 불황기에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온 소비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데이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애슬레저 시장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경기도나 불어가 이어지는 시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프리미엄 러닝화, 기능성 요가복, 고단가 영양제 같은 자기관리 소비가 함께 커지는 흐름도 관찰됩니다. 단순히 작은 사치품이 팔리는 게 아니라 건강 자기관리 카테고리가 중요한 소비축으로 부상한 모양새입니다. 단순히 몇만 원짜리 립스틱 같은 작은 사치가 아니라 수십만 원대 장비와 고단가 건강관리에 돈이 몰리는 현상을 기존의 립스틱 효과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위 상징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든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신호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그 신호는 주로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에게 이 신호들은 점점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올랐고 월급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관리된 몸과 철저한 루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명한 근육, 규칙적인 새벽 기상, 저속노화 식단은 이제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나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타인에게 발신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정의와 다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회적 위치 신호입니다. 자산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급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갓생 소비는 립스틱 효과의 진화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치품이 아니라 명품과 자산이 대신하던 지위 신호 자체를 대체하는 소비. 예산 제약 속에서 선택한 접근 가능한 새로운 지위 상징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심리 구조들, 통제감, 자기 지각, 정체성 소비, 지위 상징. 이것들은 모두 갓생 소비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갓생 소비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고 있는가? 심리학에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어느 순간 목표 자체를 대체해버리는 현상을 수단과 목적의 전치라고 부릅니다. 운동을 잘하기 위해 러닝화를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러닝화를 갖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상태입니다. 결제하는 순간 성취감이 일부 선반영되기 쉽기 때문에 정작 실천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갓생 관련 도구들, 얼마나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장비가 있다면, 혹은 결제 직후 열의가 급격히 식었던 경험이 반복된다면 소비가 실천을 앞질러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갓생이 목표라면 도구는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표를 대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출은 늘어나지만 삶은 크게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 앞에서
지금 당장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소비가 행동을 통해 정체성으로 굳어지면서 멈추기 어려워지는 것. 나아가 자산으로는 닿기 어려워진 지위 신호를 관리된 몸으로 대체하는 것. 이 패턴들은 단순히 요즘 젊은 세대가 충동적으로 소비한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작동하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적응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갓생을 위해 지출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비판하는 것은 이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시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감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지갑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셈이 됩니다. 삶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한 소비가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갉아먹는 구조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갓생의 핵심은 루틴과 실천이지 장비의 완성도가 아닙니다. 그 순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새벽 러닝화 끈을 묶은 선택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 분석이 내 소비 패턴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심리 패턴으로 돌아오겠습니다.